2025년은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입니다. 60간지 중 42번째 해에 해당하며 을은 청색을 사는 뱀을 뜻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뱀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다양합니다. 뱀은 변혁과 재탄생을 상징하며 동시에 지혜와 직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뱀의 허물 벗기는 행위는 고통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생명력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성장과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뱀의 상징성처럼 변화를 맞이하고 과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해로 기대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 삶의 여러 측면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뱀은 위험과 유혹을 경고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특히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모습은 성장과 재생의 과정, 즉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뱀의 또 다른 상징은 예지력과 직관입니다. 뱀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감각으로 환경을 인식하며 움직이는 생명체로 여겨지며 이는 우리에게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2025년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며 변혁과 도약의 길을 지혜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뱀을 상징하는 해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왔습니다. 1905년 을사년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며 사실상 일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독립운동의 불씨를 점화시켰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냈습니다. 1965년의 뱀의 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었고 일본의 경제 협력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역사적 갈등과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간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뱀의 해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열었지만 동시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뱀의 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극복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수많은 도전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군부독재 시기는 경제 성장을 견인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에 저항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으로 많은 희생을 남겼지만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결정적 도약의 순간이었으며 이후 한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팬데믹 사태를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통해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검사와 확진자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억제했으며 K-방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과 국민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른 신속한 검역, 격리 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동선 추적 기술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팬데믹 동안 부족했던 의료 자원과 방역 물자를 신속히 생산하고 배포하며 세계적으로도 이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진단 키트, 마스크,
백신의 생산 및 공급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이 단순히 팬데믹을 잘 대처한 국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진국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류 문화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은 과학기술과 우주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한국은 AI,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강국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짐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주요 국제협력의 무대에 한국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한국은 기술 혁신과 문화적 창의성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모범 국가로 자리 잡으며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증명된 위기 대처 능력은 국제협력의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은 한국과 세계 모두에게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